자, HY님, 금요88 찐페이지 하단에 보면 쿠팡 대량록 엑셀 다운로드가 있던데, 해도 돼요. 엑셀 대량록도 가능한데, 쿠팡은 되도록이면 그냥 하나하나씩 올려줘서 하는 게,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올려서 검색하면서 올리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능합니다, 일단. 자, 지연님은 연동 실청을 안 해서, 연동 실청. 저번 강의를 안 들으셨죠? 지연님은. 연동하는 방법만 제가 따로 강의 끝나고 캡처해서 단체방에 드릴게요. 연동하는 방법만. 배대지 이용도 시간 나오면 좀 해드릴 것이고, 옷은 보통 재입고는 안 되나요? 심하게 취소 누르신다고 하셔서. 재입고는 되는데, 내가 처음 올릴 때 재고 없으면 일부러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옷이 굉장히 많은데. 찜했다 품절되면 재입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도매 시장 물건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장만 해놓고 캡처를 안 하면 안 되고 캡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 저는 이 컴퓨터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위챗이 있는데 위챗으로 캡처를 하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하니까 바로 붙더라고요. 입력 캡처해서 일단 불러오고 복사해서 갖다 붙이니까 금방 붙어서 PC용 위챗을 깔아서 하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어떤 캡처 도구 있는 분들은 캡처를 해서 해야 되고 뭐 제가 해보니까 하여튼 이것도 요구는 했는데 이 사이즈표를 바로 불러오지도 않고 이게 품목이 의류만 있으면 바로 갖다가 붙이면 좋은데 내가 불러오는 품목이 의류도 아니고 딴 것들도 막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체크해서 뭐 자동으로 붙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표는 따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들기도 해서 어쨌든 캡처해서 써야 됩니다. 현실에 걸려서 스스에 올렸는데 따로는 안 되고 각각 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이민지님 잘 아시네요. 캡처 도구 쓰면 되게 편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위챗으로 그냥 바로 캡처합니다. 알리왕왕에도 캡처 도구 있잖아요. 그걸로 쓰셔도 될 것 같고. PC로 알리왕왕 거의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 타오바오의 링크에서 수정해서 올리면 아이템은 한 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아이템. 그걸로 현주님 그 링크를 줘보세요. 그걸로 우리 같이 실습을 해보자고요. 실습 시간에 바로 실습할 거니까. 네, 기본 캡처 기능도 있죠. 저는 하여튼 뭐 채팅하는 위챗이나 알리원 강의 캡처를 쓰니까 편리해서 그걸로 쓰고 있는데 각자 자기에 맞는 링크 여기로 주세요. 여기 요 채팅 여기로. PC 아니신가요? PC 아니면 주기 힘드신가? 요 채팅 열어서 그 링크를 줘보세요. 그걸로 우리 같이 실습을 해보자고요. 네네, 톡으로 주셔도 되고. 자, 저는 이제 이 도매88에서 상품을 불러와서 해볼 텐데, 지연님은 다른 거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 키 값을 받는 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요 키 값만 받는 것만 제가 나중에 끝나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끝나고 제가 보내드려 볼게요. 자, 받았습니다. 상품은. 그러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죠, 그죠? 이 찜으로 들어가서 여기 블루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현주 킴님께서 보내주신 상품이에요. 어떤 건지 보자고요. 제품 업로드하기.
이걸 클릭하면 아, 내가 이 상품이 뭔지 알아야지 이거를 할 수 있지. 상품을 해볼게요. 이게 뭔가 앞치마인가?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앞치마예요, 뭐예요? 자,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작업복. 그러면 카테고리가 뭘까? 생활용품? 주방용품이에요? 생활용품이에요? 주방용품. 앞치마니까 주방용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여러 가지도 있을 텐데 일단 주방용품 앞치마로 할게요. 네, 앞치마. 그래서 저장하기. 이게 이미지 여기 이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의 용량이나 그리고 현재 도매팔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 수나 트래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럴 경우 팁이 한 개 드릴게요, 팁.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도매팔팔을 또 여서요. 우리가 상품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계속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다른 아이템을 찾아서 또 올리는 거야. 아무거나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또 등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였나 이거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쭉 열어도 돼요. 몇 개를 계속 노트팔팔을 몇 개를 열어서 계속 내가 찾은 것들을 뭐 여러 개 찾았으면 그 링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등록 되도록이면 한 번 등록할 때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묶어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앞치마면 앞치마를 쭉 같이 올리고 뭐 패딩 자켓이면 패딩 자켓을 쭉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카테고리 이런 게 이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뭐 VBIC든 타오바오든 1688이든 이런 상품을 쭉 찾아서 링크들을 쭉 모아놓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열어놓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록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내가 한 10개 정도 쭉 해놓고 쭉 하다 보면 첫 번째 게임이 등록이 돼 있어.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이 동영상팔팔 열어놓고 하나씩 등록하는 것도 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동영상팔팔 이 서버에 이 사진들을 지금 이미지를 계속 다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컴퓨터는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수정하기로 들어가는 거죠. 수정하기. 클릭. 자,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 아니고 핑크색이면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 번호, 보통 내 샵, 그리고 뒤에 내 샵의 21번째 제품이다. 왜 21번째냐? 저는 한 50개 정도 있으면 싹 지워버렸어요. 뭐 잘못 눌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내가 올린 숫자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일십, 백, 천만, 만 번까지 나오네요. 만 번. 만 번까지 쭉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 제목, 번역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거는 삭제해 주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제목 삭제했는데. 제목 클릭했으면 상품 제목을 클릭할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있음 말 안 되는 거 빼고 베이킹, 포켓 베이킹 앞치마 하고 쭉 뭐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이 키워드 만드는 방법은 상품 제목 만드는 방법 이게 따로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해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제가 가격은 요 가격인데 아 나는 좀 더 받고 싶어. 뭐 29,9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되고 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어떻게 하냐. 이것 중에서, 이거 안 써지지. 마음에 드는 부분 사진들을 잘 캡처를 해서 따로 뭐 정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링크가 있고, 링크는 요거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팔렸을 때 여기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쿠팡 카테고리 한번 확인해 보고, 블랙, 프리, 가격, 이거 내가 고친다고 했죠, 그죠? 6,900원. 라벨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써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고 체크. 웹 프린트 하면은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가 바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이즈 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쓰셔도 되고 내가 사이즈 표를 만들고 싶으면 클릭을 해서 기본적으로 의류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의류가 아닌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하기가 좀 저기 한 거죠. 만약에 뭐 사이즈표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저장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뭐 어떤 거를 체크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챗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위챗을 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 화면 보기로 해서. 밑에 PC용이 이렇게 캡처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X가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즈에서 맞춰주고. 손이 붙는 거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여기 이제 이게 다 상세 이미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 다 이렇게 몰려져 있거든요. 저는 컨트롤 A를 하면 전체가 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중앙으로 보내기를 할 겁니다. 중앙으로. 여기 중앙 보내기잖아요. 그죠? 중앙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포켓 앞치마. 포켓 베이킹 앞치마였나? 뭐, 다른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쭉 넣으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틀렸네. 적어 주시는 거예요. 적어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 글자가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내가 쓰고 싶으면, 이거를 이 페이지에서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한 뒤에 이거 삭제를 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사진 넣기 있잖아요. 그죠? 사진 넣으셔도 되고 뭐 빼버리고 싶으면 그냥 아예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중고가 많은 거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건 잘라서 따로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죠?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위챗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텍스트 또 뭐 뷰티풀 라이프 뭐 이런 거 쫙 써주고 그죠? 이 상태에서 올리면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알아서 조절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좀 중간중간에 넣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요런데 문구 같은 거나 이런 거 넣어주시고, 그죠? 이렇게 좀 띄워주시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좀 나아 보이겠죠. 그냥 막 올리시는 것보다는 이게 엄청나게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찾아서 올리면은 뭐 진짜 빨리 하면은 5분, 천천히 해도 10분이면 한 개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 지금 10시 20분인데 제가 5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막 말 많이 말씀드리고 다 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저장하기를 해서 제품 상세 보기.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여기 지금 한 거 붙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올라왔네요. 좀 전에 올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쿠팡으로 바로 업로드하기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와 보는 거예요. 혹시 또 틀린 게 있는가 하고. 그리고 쿠팡 제품 올리기를 클릭을 하면 올라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 현진님께서 말하기를 이게 뭐가 잘 안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자, 봅시다 한번. 이게 지금 제가 불러온 상품이에요. 임시 저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수정해서 들어가 봤더니 포켓 베이킹 앞치마 돼 있고 품번 있고 옵션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 가격 29,900원 불러왔고 대표 이미지도 잘 불러왔고 뭐 돼 있고 제가 검색어를 꼭 넣으라고 했죠. 그죠? 뭐 프리, 셀비즈 이런 건 필요 없고 블랙 이런 거 필요 없고 앞치마, 오븐 장갑, 주방 잡화, 베이킹 앞치마, 펫 앞치마 등등 20개까지 올 수 있어요. 20개를 다 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판매 요청 하시겠습니까? 쿠팡에서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 요청. 상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품 목록. 승인 완료. 됐어요. 현주님, 이거 승인 완료됐거든요. 상품 등록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반영이 안 되고, 빠르면 3분? 늦으면 한 10분 정도 뒤에는 반영이 될 거예요. 판매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완전히 됐습니다. 등록이. 그러게요. 무엇이 문제, 다시 한번 올려보시면, 어, 올려보시고, 안 되면 또 얘기하세요. 저하고 이제 쿠팡에서 검색되면 이 상품이 같이 나와서, 저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건데, 자,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부터가 중요하냐? 제가 타오바오, VBIC 1688, VBIC 뭐 이런 상품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건 하지 않았죠. 지금 VBIC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합시다. 예, 새로운 케이스의 자료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걸 좀 볼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지금까지 이제 쿠팡을 쭉 했죠. 그죠?
근데 쿠팡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했느냐? 쿠팡에 내가 하나 올려서 제대로 세팅을 해 놓고 올려놓으면 스마트 스토어가 올리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이미 세팅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씩 하면서, 응? 대표님 상세 페이지 안에 쓴 글도 올라갔나요? 저는 쿠팡에 글은 안 올라가서 따로 적었는데, 쿠팡에 가서 이게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올라가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올라가는 게. 혹시 안 올라가면 민지님처럼 따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올린 것들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따로따로 해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 쿠팡을 올릴 때 한 개씩 잘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는 도매88이든 VBIC든 또는 외부 사이트, 타오바오나 1688이나 이런 데든 관계없이 똑같은 상황이다. 마이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내가 등록할 상품들을 찜 리스트로 불러오는 방법. 그죠? 이렇게 이제 이게 제품 업로드 하게 하면 찜 리스트로 불러왔죠. 또는 도매88에 있는 상태에서 찜을 클릭하면 또 찜 리스트로 오겠죠. 어쨌든 찜 페이지로 다 상품을 모으는 거예요. 모은 상태에서 등록할 상품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올린 건 빼고 올릴 것들만 체크해서 엑셀로 맨 하단에 보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팜 엑셀 다운받기가 있어요. 이걸 다운을 받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이미지 폴더하고 엑셀 파일이 열리게 돼요. 열린 상태에서 이 엑셀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전에는 좀 체크할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금 수정을 많이 해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주면 돼요.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카테고리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잘 붙어와요. 이렇게. 그런데 카테고리가 좀 잘못 불러왔거나 이상한 제품을 올렸거나 이상하다는 게 뭐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카테고리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카테고리를 뭐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고 아이템 찾아서 이걸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엑셀표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격이 끝전이 10원 단위로 끝나줘야 돼요. 8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 단위로까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실패가 뜨는 거예요. 실패. 판매가 항목은 10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뜬단 말이에요. 실패가 되면서. 실패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상품만 실패가 돼요. 요 상품만. 그래서 엑셀 올려준 것 중에서 카테고리 아이디 한번 확인하시고 판매가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혹시 제목도 수정할 게 다시 또 있는지 한번 정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 뭐 수정할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말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좌측 카테고리에 보면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 일괄 등록 페이지가 열리죠. 그죠? 이 페이지에서 첫 번째 1번 엑셀 먼저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지 먼저 업로드 해야 돼요. 이미지.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을 해주면 내가 컴퓨터에 PC에 있는 내가 좀 전에 받아 놓은 엑스 파일을 푼 거 있죠. 그죠? 푼 거 중에서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선택을 해서 등록하기 열어주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파일 업로드가 열려요.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가 지금은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잘 선택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다 업로드가 되면 파일 업로드가 됩니다.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주고 이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줘요. 열기를 해주고 쭉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등록
총 16개를 했는데 성공이 15개, 실패 1개 이렇게 딱 떠요. 확인을 하면 이 뒷부분에 실패 원인, 내용 쭉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류 엑셀 다운로드 하면은 요 실패한 상품을 다운로드를 쭉 해요. 다운로드를. 자, 다운로드를 쭉 하면 그 다운로드 된 엑셀을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당신이 이거를 실패한 내용인 뭐뭐뭐다. 있죠, 그죠? 요 금액 23,588원 10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이걸 수정해야 돼요, 수정. 수정하고 저장해서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해주고 아까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올리셔도 되고 이걸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저장해서 올리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한 뒤에 상품 조회 수정으로 이제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등록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됐으면 상품 조회 수정으로 클릭을 해주면 내가 등록한 상품들이 리스트가 여기 쭉 떠요. 쭉 뜨는데 여기 상품명을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어차피 수정을 하러 한번 들어갈 거니까 이거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넣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수정하기를 클릭을 해주고 잘못됐네. 자, 수정하기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요새는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수정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품 목록에서 최대한 우측으로 가서 보면 모바일 미리 보기 생성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수정이 돼서 다 이렇게 나올 텐데 혹시 예외 사유 확인이라고 뜨는 분이 있잖아요. 예외 사유 확인 이런 분들은 꼭 수정을 해줘야 돼요. 꼭. 안 그런 분들은 냅둬도 판매가 뭐 진행이 되는데 썩 이렇게 이제 뭐 넣어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거고 여기 뜨는 분들은 꼭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쭉 가서 보면 다 이렇게 날짜가 돼 있으면은 굳이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여기 떠 있는 분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도매 88에 있는 상품 중에 VVIC 상품 같은 경우에 이미지 다운로드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품을 그대로 불러서 올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실패가 될 수가 있다. 저렇게 되면 들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뭐 여기 이제 그 상세 페이지 확인하는 HTML 방식이 아니고 페이지를 바로 보는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쭉 보일 텐데 그죠? 또는 여기서 한번 이걸 수정을 하려면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변환하기를 해줘야 돼요. 스마트 에디터 변환하기를 해주면 여기에도 제대로 보일 것이고 페이지가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등록한 상품이 보일 텐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게 X박스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있죠, 그죠? 여기 X박스가 아주 안 열리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두 가지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거를 아예 지우고 새로 올리는 방법 또는 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강제로 내가 불러오는 방법. 그 내 상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미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다운로드를 전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요 사진을 불러와서 집어넣고 여기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 사진 불러오는 방법. 또는 폴더에 있는 사진을 그냥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붙이면 상세 페이지에 붙어요. 여기에 붙어서 올리는 방법.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제품 확인, 옵션, 사이즈 컬러 확인하시고 가격 확인하시고 검색어 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검색어 추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옵션 가격이 다른 경우 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옵션 가격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상품 수정을 할 때 우리가 검색어가 자동으로 넣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이 되면 좋은데
이 동해88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기 들어가서 반드시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하단 중간쯤에 보면 검색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열어줘서 여기에 있는, 나오는 거 추천 검색어로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에 태그를 넣어주고, 심표하고 엔터 치고 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뭐 여성 자켓, 여성 가죽 자켓, 여성 무슨 자켓, 또는 겨울 의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요거를 안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꼭 넣어주세요. 상품 등록할 때. 검색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니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면 검색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빼먹고 나서 왜 내 건 검색이 안 될까, 검색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채워주는데, 페이지 타이틀은 내 상품명하고 거의 유사하게 쓰면 돼요. 상품명을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메타스크립션은, 요 스토어에 관련된 내 점포, 여성 의류 직구 구매 대행 전문물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 전문 최저가 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써주면 빠른 배송 최저가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도움말을 클릭을 하면 도움말 여기 이렇게 뜹니다. 페이지 타이틀은 뭐냐? 메타 디스크립션은 뭐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죠? 검색 엔진이 상품을 판단하기에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상품을 검색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꼭 채워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상품 등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등록할 때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게 좋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수정 완료했으면은 저장하기 하고 아래 부분 또 저장하기 해서 넘어가면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토어 등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실습적으로 해볼게요. 들어보면. 이 상품 두 개를, 이거는 제가 수정을 안 한 거고, 이건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VBIC, 타오바오, 1688, 다른 사이트, 988. 다섯 가지 사이트를 각각 다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어. 근데 여기는 수정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 스토어팜 엑셀 다운 받기. 이걸 클릭해서 다운을 금방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다운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풀어주고, 풀어주면, 여기에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을 돼 있고요. 엑셀 파일 돼 있고, 그래서 압축 풀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렸습니다.
이미지가 잘 다운됐는가 볼까요? 자, 다운됐죠? 그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자, 여기에서 상품 관리, 상품 일괄 등록 해서 이미지 업로드, 사진 추가, 이미지 전체 선택하시고 열기. 그러면 이미지가 쫙 등록되고 있어요.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파일 업로드. 어디 있나? 여기 있겠죠. 아, 이 엑셀 오늘 제가 다 일한 것들이에요. 계약서 쓰고, 작업하고, 작업지 있어내리고, 열기. 자, 등록 5개, 성공 4개, 실패 1개. 오류 엑셀 다운로드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다운로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으로 실패한 내용이 다 나와요. 뭐가 실패다. 왜 실패다 하는 게 수정해서 그 부분, 실패한 부분만 따로 올리시면 됩니다. 따로 다시 해서.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 앞치마 포켓. 아까 현주님, 듣고 계시죠? 이거 사라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론가? 현주님. 네네. 아까 상품 등록할 때, 뭐, 어떤 부분에서 실패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쿠팡에서 실패 나왔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패 나왔어요? 쿠팡? 쿠팡은 잘 올라갔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실패가 지금 났어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가 돼 있네요. 그죠?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해서 올리긴 했는데, 엑셀에서, 엑셀에서 제가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엑셀에서 먼저 열어서 이걸 좀 봤어야 됐어요.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엑셀 열어봤잖아요. 그죠? 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여기가 벼 있잖아요. 지금 카테고리 칸이. 우리 현주님이 실패한 이유는 988. 이 아이템은 한 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저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 도매 88에서 뭔가 설정하는 걸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는 삭제하고 다시 올리니까 올라가던가요? 그럼 됐죠.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나왔네, 오히려. 실패한 사유가 여기 딱 떴잖아요. 그죠? 벼 있어요. 공란이에요.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지금 못 찾으니까 나중에 앞치마 카테고리를 찾아서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판매가는 잘 올라와 있어요. 재고 수량도 너무 많아 보이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화번호, 또 나중에 수정해 줘야 되겠다. 전화번호는 뭐 대충 써주시면 되고, 기타 등등 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별 문제가 없네? 그럼 저는, 그래서 엑셀로 올리기 전에 먼저 이걸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저는 그냥 엑셀로 먼저 올려버린 거지. 제가 먼저 확인을 했으면, 저 카테고리에 벼 있는 거를, 이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삭제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를 넣어서 진행을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부분 카테고리는 어디서 넣나요? 넣나요? 넣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드린 이 엑셀 파일에서 여기에 직접 넣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직접 내가 뭐 500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뭐 엑셀 이거 이게 앞뒤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500 4564 뭐 어쩌고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이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지. 네. 아, 임의로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스스에 보면 카테고리 엑셀이 있어요. 스스에 다 제공해 줘요. 네. 없으면 단톡방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엑셀로 이거 정리된 거 한 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연님은 두 가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연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지금 쿠팡하고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도매팔팔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해 보면은 될 것 같으면 되고, 그죠? 해서 하면 되고, 막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캡처를 해서 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어디에다가 카페에다가 올리고 그걸 링크를 가지고 갖다 붙이면 우리 HY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보면 제가 또 달아줄 것이고. 또 잘못 달려 있으면은 그 사람마다 이제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좀 틀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방법을 또 이렇게 해서 토론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안 해보면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파일 같은 것도 그렇게 딱 해서 알려주시면, 뭐, 여기 이거 어떻게 넣는 건가요? 어디 있나요? 이게 뭐, 카테고리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다운받는 위치를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그 파일 자체를 받아서 단톡방에 보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다 했어요. 수정하고 저장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 다 지우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그냥 설명일 뿐이니까 그렇다 치고 상품 조회 수정을 갈 거예요. 상품 조회 수정. 조회 수정을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상품명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쭉 돼 있는데 아 이거 상품명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세트 셀비즈 0022가 뭐겠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올린 거지 제목을 고치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쭉 당겨서 아까 제가 뭘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상품 등록일 그리고 모바일 미리 보기 생성일 잘 올라왔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외 사유 확인이 뜨면 이거는 반드시 수정. 이거는 수정 안 해도 상품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노출해서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정하기 들어가서 카테고리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이 뭐 코디 세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코디 세트가 아니고 뭐였죠? 상품이? 이게 뭡니까? 코디인가? 정장인데 이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에 맞는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고 상품명 세트 1, 2, 3이 아니고 여성 의류 오피스 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피스 룩, 원피스, 세트 뭐 이런 거 정해 주시고 지금 해야 되겠네. 여성 의류 오피스 룩 뭐 또 뭐 있으려나? 세트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해주시고 판매가 요건데 아 이거 조금 더 받고 싶어 그럼 29,900원 뭐 이런 식으로 세트 맞았나요 근데 세트 아닌 걸 세트에 팔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크게 문제 없을 거야. 근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 잘 붙었네요 이런 식으로. 아 원피스네 원피스. 세트 아니고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카테고리 선택해주고, 원피스. 뭐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카라가 있다든지, 주름이 있다든지, 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특장점들 있죠. 그죠? 그런 걸 쭉 해서 해주시고, 다른 거, 내가 처음에 세팅한 것들 쭉 해보시고, 브랜드, 원산지, 설정, 택배, 반품 택배, 교환,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저는 원래 이게 반품 배송비,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반품 배송비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반품 배송비 안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색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태그를 여성 원, 여신 원피스, 여신 원피스란 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여성스러운 원피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네,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걸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작성을 직접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고, 이거 반드시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죠? 페이지 타이틀, 메타 스크립션. 페이지 타이틀은 상품 제목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 메타 디스크립션은 뭐, 내 상점의 설명을 주로 써주는 게 좋아요. 폭넓게. 그렇게 써주시고, 저장하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품 속성 미입력 확인. 뭔가를 미입력했다네요. 원피스. 네이버 쇼핑 검색어는 상품 속성을 입력하지 않으셨네요. 상품 속성을 입력하기 하면 되죠, 뭐. 원피스라는 걸 제가 안 넣나 봐요, 거기에다가. 자, 그렇게 하시고 저장하기. 아, 안 되네. 어디 입력하라는 거야? 저기, 상품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이 불러온 거 중에서 뭐만 빠졌냐 하면 상세 페이지가 너무 사실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사이즈표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수정하기. 거기에서 우리가 도매88 수정하기 해도 되고, 여기 수정할 때 내가 거기 거를 캡처해서 갖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에. 갖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주로 불러온 게 사진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걸 조금 띄워주어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쿠팡은 그 상단 하단 이미지를 세팅을 해놨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세팅을 안 해놨어요. 상단 하단 이미지를.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정도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매88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중간중간에 뭔가 좀 헷갈리거나 요거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9688 물건 또는 VBIC나 1688 그리고 타오바오 물건 그리고 한 가지 사이트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조, 위장, CM com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패션 의류를 파는 어떤 도매 사이트예요. 도매 사이트인데 여기의 특징은 조금 더 고가예요. 고가 가격들이 고가고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요. VVIC보다. 이거는 항저우에 기반을 한 그런 도매 시장들 물건을 올려놓는 사이트거든요. 자, 도매88에서 불러올 수 있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VVIC, 그죠? 타오바오, 1688,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4개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곳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타오바오 1688하고 이 항저우 뉘정항이라는 곳은 다
택배로 와야 되는 곳이에요. 도매팔팔 창고까지.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되는 곳이죠, 주문을. 자, VBIC 거는 항저우 디자인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항저우 기반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저우 거만 하시면 돼요, 항저우. 자, VBIC는, 껐으니까 VBIC로 가자. 이거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시면 처음에 사이트 열 때 딱 이 팝업 창이 뜨면서 어느 지역 거를 보시렵니까? 그때 광주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광주. 만약에 다른 걸로 들어갔다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광주. 그래서 이 광주는 이 도매팔팔 이 회사가 광주 도매시장 주변에 있어서 직접 픽업을 나가서 사오는 곳이고, 기타 다른 지역들 있죠. 여기 위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위주. 요 다른 지역들은 주문을 하면 택배로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택배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매팔팔에서 상품을, 기존에 도매팔팔에 있는 상품들, 처음에 도매팔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상품들, 매일같이 올려주는 상품들이죠. 그죠? 이것들 중에서 올리면 되고, 또 여기 상품 찾을 때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니트기 때문에 니트인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패딩, 의류를 검색을 한 게 했잖아요? 여기에 이 상품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니트만 쫙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거지. 나는 한꺼번에 다 찜찜찜찜찜찜찜 해서 니트만 올릴 거야, 니트. 지금 오늘은 다 니트야, 니트.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패딩도 있나? 볼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패딩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톰점퍼라고 돼 있네요. 톰점퍼. 톰점퍼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다 모아서 뭐 내 연령대가 좀 있고 이런 편한 것 같으면 이런 종류만 쭉 한다든지, 조금 젊은 취향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만 쭉 모아서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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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찜, 찜, 가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찜, 찜 해서 쭉 모아서 한 번에 이런 거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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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해서 한 번에 쫙 올리면 된다. 되도록이면 카테고리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도매팔팔에 있는 거, 타오바오에 있는 거, 1688에 있는 거,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항저우 유장왕 거기 거를 모아서 등록을 하나하나 잘 올리고, 쿠팡에 먼저 올리고, 올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찜찜찜찜찜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 엑셀을 풀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이미지 올리고 엑셀 올리고, 엑셀 올리기 전에 한번 열어봐서 여성 의류는 크게 사실은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고 나서 오히려 검색어 같은 거 넣고 확인하고 이런 거지, 지금 올리는 데서 에러가 생기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안 올라가는 부분 또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따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또 질문드립니다. 상품 업로드할 때 단가에 수수료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택배비 3,900원이 포함된 가격 아닙니다. 택배비 별도예요. 상품 업로드할 때 잠깐만 이거 상품의 단가, 그 원가가 위에 보이는 원가는 택배비가 안 포함된 거고 아래에 판매가 있잖아요. 그죠? 판매가 설정할 때 그 연동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연동을 이거 보셔야 돼요. 연동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죠? 예에 이 사람이 1.5 곱하기 2,000원을 왜 넣었느냐? 2,000원 사실 택배비인 거예요. 택배비 2,000원이. 그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알아서 뭐 5,000원, 뭐 3,000원 이런 식으로 좀 5,000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택배비를 미리 해놓는 거죠.
도매88에 들어가면 기존에 올라온 상품은 항시 주문 가능한가요? 날짜별로 재고가 있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항시 재고가 있지 않아요.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재고가 처음에 등록할 때는 있지만 중간에 품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상단에 이미 이 친구들이 써줬어요. 거기에다가 이건 품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들어가서 보시면 재고 있음 이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은 안 써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네. 여기 재고 있음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들을 주로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시 주문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시 주문 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실 때 가격적인 부분을 수정해서 올리시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네이버 스토어에 올라온 다른 가격이랑 비교 안 하고 올려도 되나요? 가격은 제가 정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건희님 맘대로예요. 가격을 수정해서 올리셔도 되고 안 수정해서 올리셔도 되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싸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해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싸면 살수록 판매가 더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다른 가격이랑 비교 안 하고 올려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비교를 해요. 제가 밀고 싶은 아이템들은 어디에서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스마트 렌즈 사용법들은 아마도 다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이 가격을 제가 올리려고 하면 뭐 나오는 금액이 얼마 있겠죠, 그죠? 있는데 저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요.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미 이런 비슷한 옷들이 올라가 있고 이거는 똑같은 건 없네요. 똑같은 옷들도 가끔가다 나와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뭐 요런 종류들이 워낙 이렇게 롱 패딩이 많아서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검색을 해봤을 경우에 같은 상품들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그걸 비교를 해요. 했을 때, 아, 이건 67,000원 정도가 적당하구나. 그럼 저는 뭐 66,900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39,800원도 있네. 이게 똑같다면 저는 당연히 38,800원 이렇게 올리겠죠. 이게 똑같다면 89,000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좀 해서 같은 상품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도록 한다. 이거죠. 일단 가격은 뭐 스스로 올려서 하는 대로 팔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걸 적중률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걸 해봤습니다. 다만 이거 이제 올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봅시다. 대표님 도매88에서 주문하려고 봤더니 해상만 되고 항공은 클릭이 안 되던데 제가 설정 이거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지금은 다 항공으로 보내요. 어떤 항공이냐 하면, 이거 설명드릴게요. 아마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광주, 도매88에서 도매시장 물건을 사입을 해오면, 그건 광주죠, 광주, 그죠? 광주에서 바로 한국으로 띄우려면, 그것도 상품에 이제 포함시킬 거예요, 나중에는. 배송비가 엄청 비싸요. 한 10,000원 이상 돼요, 다이렉트 항공은. 그리고 홍콩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그 항공도 빠르긴 한데 비싸요, 되게. 거의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그러면은 이게 너무 사실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광주에서 연태로 항공으로 가고 연태에서 다시 항공으로 오는 이 과정을 찾고 있어요. 요렇게 보낼 경우에 어, 금액도 싸고 요거는 이제 뭐 좀 따로 나중엔 책정이 될 테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도시장 물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950원을 받잖아요. 손해보고 보내고 있어요. 손해보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이 사람들이 우리 지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데이트를 해서 광주에서 항공으로 이용하는 거는 얼마,
광주에서 위에로 가서 위에 해운으로 가는 거는 3,990원. 위에로 가서 위에서 항공으로 가는 거는 또 얼마? 세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광주에서 항공 또는 타오바오나 이런 데 물건 사는 것들은 위에 도착해서 항공 이 가격으로 그냥 그 최저가로 보내고 주고 있거든요. 본인이 업데이트를 안 하면 뭐 자기들 그만큼 손해니까 제가 뭐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항공 선택을 안 해도 항공으로 보내줘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물건들은 광주에서 연태로 항공, 연태에서 한국항공. 그렇죠. 항공으로 보내요. 그리고 위에로 떨어지는 물건은 뭐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사는 것들 있죠. 그건 위에로 떨어지고 위에서 항공.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항공으로 실지 못하는 물건들은 당연히 해운으로 가겠죠. 해운.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만 특별히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더 정보를 드리면 도매88은 사입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보내는 이것도 되게 잘하지만 자기들이 오늘 한국으로 보낼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오늘 보내면 바로 내일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통관이 빨라요, 이 물건은. 거기에 내가 산 물건을 포함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송장 번호가 임시로 나왔다가 나중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송장 번호가 6으로 시작하는 송장 번호가 있으면 이건 메모를 해놓으세요. 6 단위로 시작하는 송장 번호가 있으면 아마도 인천에서 출발되는 내용만 보일 거예요. 대신에 되게 빠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통관이 빨라요, 통관이. 구매 대행 통관이 요새 많이 느리고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 통관이 더 빨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3으로 시작하는 거는 바로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구매 대행 형태로 보내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형태로. 조금 더 느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죠. 6으로 된 통관으로 시작해서 인천부터만 원래대로 치면 뭐 중국에서 출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천에서 인천 어디에서 출발 이렇게 나오는 게 6인데 이걸로만 있으면 나중에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돈이 안 들어와요. 잘못하면 쿠팡 같은 데서 나중에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언젠가 바뀌어 있어요. 다 이제 정리가 되면 내 사이트에서 바뀌어지거든요. 3으로 되는 송장 번호로 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럼 그거를 바꿔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 요거는 일단 그냥 정보로 알고 계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의류는 기본적으로 다 어쨌든 항공으로 보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가격도 바뀌고. 추가 비용을 또 받겠죠. 항공으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3,950원이면 너무 싼 거잖아요. 저는 이걸 왜 이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딴 분들이. 특히 많이 보내시는 분들. 예? 지금도 뭐 5,500원, 6,000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개 거의 1,500원만 하면 하루에 내가 10개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거의 50만 원 돈인데. 자, 오늘 하여튼 오늘 뭐 메일로 그 이 도매팔팔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메일로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이 방에 계시는 45분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메일로는 다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강의 내용은. 아, 오늘도 유튜브를 동시 녹화를 안 했네요. 이걸 했었어야지 되는데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다시 처리해서 올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 이것도 까먹었지? 자꾸 까먹네 이것도. 구매 대행 말고 사입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건 저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답이 좀 나오실 텐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인이 기획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고 마케팅 능력이 있으면 사입해서 네, 현주님 다음에 꼭 체크해 주세요. 유튜브 녹화 시작하라고. 네. 다시 기획력 있고 자금력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다면은 권장을 드리지만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사입을 했다가 한 시즌만이 아니고 한 1년에 4시즌이잖아요. 4시즌. 4시즌 버틸 만한 있던 물동량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큰 손실을. 네, 지은님도 부탁드리고. 예, 소싱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려드렸으니까 최대한대로 상품을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불러서 네, 상품을 계속 뭐 보다가 VBIC는 계속해서 상품을 보세요. 신상품들. VBIC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제가 요번 전에 VBIC에서 상품을 찾는 방법 또 어떤 상품이 좋은가 그것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그죠?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거에 입각해서 상품을 계속 찾아서 그냥 찜해서 올리고 찜해서 올리고 수정 틈나는 대로 해서 올리고 맘먹고 하면 1시간에 거의 뭐 빨리 하면은 한 20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응? 보통 웬만하면 10개 해서 쭉 해서 올리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말씀하시는 분 제가 홍보 한 개 할게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죠? 멤버십 가입하면 멤버십 가입 비용 2,600원인가 그래요. 한 달에 2,600원.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난 강의들 제가 거기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그냥 막 풀 수도 없고 돈을 비싸게 받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려놓고 멤버십을 그냥 있길래 달아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그거 뭐 2천 몇백 원이면 저에게 한 달에 그냥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가입해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모든 강의는 거기에 다 기본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는 강의별로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도매팔팔 강의도 있고 그리고 이전 강의들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하면서 구매 대행에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거 많아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상에 보면 무슨 뭐 직구 뭐 무슨 뭐 강의 뭐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 받아 벌었습니다. 뭐 이런 강의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뭐 십몇만 원 받고 뭐 온라인 강의 풀고 뭐 그래가지고 뭐 한 뭐 십몇 분짜리 강의 열 몇 편 해가지고 뭐, 예? 뭐 몇만 원 받고 뭐 20만 원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 다 모아 놓은 것보다 훨씬 좋은 강의들이 유튜브 멤버십 안에 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2,000원만 보시고 어쨌든 강의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꾸준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 사이트를 열면은 지금 거의 구축이 다 됐는데 그쪽에서 좀 저렴하게 볼 수 있게끔 건당 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해드릴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되는데 그게 구축이 안 됐으니까 일단 그 유튜브 멤버십 제가 금액이 기억이 안 나네. 2천 얼마일 거야. 아마 2천 얼마짜리 하나 있고 6천 얼마짜리인가 그렇게 있을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한 개만 봐도 본전 뽑는 거예요. 1년치 강의. 1년치도 1년 해도 그거 강의 한 개 해도 본전 뽑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쭉 말씀드린 거 잘 복습하셔서 스스로 아무리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강의 좋은 내용들 많이 들으셔도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실행을 꼭 해보실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내일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돼요. 부스터샷. 그래서 원래 오늘 맞기로 했는데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제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은 시간 밤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휴일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단톡방에서 또 뵙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죠? 우리 강의한 내용들을 좀 캡처도 하고 본인 스스로 공부한 거 이런 것도 녹화도 하고 그 캡처도 하고 해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 카페와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제가 후기 올리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도 해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다 베풀어 드릴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